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골라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조금 전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예정대로 이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시장 이상하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조금 주춤하면서 출발하나 싶더니 이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잘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20선을 넘어서 2030선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현재 670선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미국 지표 부진으로 간밤에 많이 하락했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반등 움직임인데요. 자, 중국 증시는 일단은 당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마감까지 이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렇다면 최영동 멘토가 선정해온 탑5 종목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KH바텍이 탑1으로 꼽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신양입니다. 이 종목 역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게임주가 뽑혔습니다. 먼저 탑3는요, 서머너즈워로 유명한 컴투스고요. 이어서 탑4는 리니지와 블레이드 소울로 유명한 NC소프트, 그리고 마지막 탑5도 게임주인데요. 위메이드가 뽑혔습니다. 자, 5가지 종목 모두 공개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KH바텍 메탈 케이스 중저가 단말기 채용 확대. 자, KH바텍은요, 일단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메탈 케이스로 유명한데, 자, 이 종목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 먼저 딱 뭐 정확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적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매출액 자체가 8,200억 정도 말씀을 거둬드렸고요. 2014년도도 조금 실적이 안 좋았어요. 5,9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좀 발생을 시켰고, 2015년도 예측치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015년도 한 해에 대한 매출액 자체를 한 7,500억 정도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2013년도가 성장의 뭐 끝자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2014년도는 약간의 주춤세, 그리고 2015년도 새로운 이제 메탈 케이스라는 하나의 뭐 히트작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조금 기존의 성장성들을 보여줬었던 그 시기에 매출액까지 회복되는 예측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도 일단은 뭐 손색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 측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4년도에 66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고요. 2014년도가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측치가 300억 정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메탈 케이스에 대한 성장 흐름들, 또는 이제 기존에는 메탈 케이스 자체가 좀 고가 라인에 많이 좀 채택이 됐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하향 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에도 메탈 케이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내년도가 좀 더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탈 케이스의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기대감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 주가 흐름 보시면 그동안 좀 주춤했네요. 이제 슬슬 반등하나 싶은데 바닥 좀 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안 좋았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동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뭐 대세적인 흐름에 일단은 뭐 동참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2014년도 6월달에 기준으로 해서 11,400원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메탈 케이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35,000원대까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요. 뭐 추가적인 성장성들을 좀 보여주기에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좀 고가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존의 상승 추세를 좀 꺾어내는 쉽게 말해서 하락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3만원대에서 한 연초에 한 2월달, 3월달 기준으로 해서 3만원대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폭 없이
없이 계속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분기, 2분기 아마 대표적인 IT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다들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IT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긴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들과 더불어서 휴대폰 단말기 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신규 단말기들 그리고 이제 중저가 폰에서 말씀드렸던 메탈 케이스에 대한 채용 소식들이 하나둘씩 이제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볼 수가 있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주요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030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0포인트를 좀 지지 여부가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내포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되면은 기존의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서, 첫 번째 탑1으로서 KH바텍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KH바텍 오늘은 잘 오르고 있네요. 일단은 성장 스토리 만들어지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탑1으로 KH바텍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시죠. 탑2입니다. 탑2, 신양. 신기술 기반 전방기업 수요 회복 기대. 자, 신양 역시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또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KH바텍이 메탈 케이스 또는 이제 네. 휴대폰 케이스의 일단은 뭐 1등 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신양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뭐 2등, 3등 주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섹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때 뭐 1등 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안정적인 수익률은 1등 주들이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뭐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뭐 선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승률 폭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일단 뭐 1등주와 뭐 상승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조금은 리스크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같은 섹터 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양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금융사출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쪽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뭐 이렇다 할 성적을 아직까지는 못 내주고는 있지만 회복세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양에 대한 수혜는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앵커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좀 화장품에 좀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의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뭐 남자분들은 사실은 화장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외향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화장품 케이스들이 좀 디자인도 상당히 잘 나왔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진출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로서 기본적으로 금형이라든지 사출 성향이 플라스틱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기술력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추가적인 뭐 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기술력들을 가지고 화장품 케이스를 좀 만들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뭐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계를 좀 느꼈다라고 하게 되면 제2의 성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부분으로서 화장품 케이스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신양 역시 휴대폰 케이스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 기대감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 케이스 시장의 진출감까지 더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크게 보면 주가 흐름이 좀 미미했고 비교적 가격이 싼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컸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양 하는 경우들을 되게 네.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좀 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2012년도에 한번 급등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잔상이 좀 많이 남아있는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케이스 진출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2014년도에 2,000원과 일단은 2015년도에 1,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차례 급등세를 진행을 시켜준 이후에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사이드를 좀 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횡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 KH바텍이 뭐 새로운 지평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와 더불어서 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금상첨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화장품 케이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부분들은 없지만 뭐 기존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발생을 시켰던 뭐 연기에 뭐 모락모락 났던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그 연기 양이 좀 많아진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뭐 한 차례 정도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신양 탑2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보시죠. 탑3, 컴투스, 신작 원더택틱스 출시 기대감. 자,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로 히트를 한번 쳤던 종목이죠. 이 신작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원더택틱스라고 하는데 4분기에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 갑자기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냐라고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뭐 실적 시즌 대비해가지고 화두가 되는 종목군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생각보다는 좀 잠룡에 가까운 업종이 좀 게임주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서 7월달까지 상승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 2개월 정도 횡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3분기 악재 요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 또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이제 기적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게임주 한 3종목 정도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2015년도 3분기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 측면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383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뭐 악재 요인,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서머너즈 아까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매출 쪽이라든지 뭐 북미 쪽과 일본 쪽에서의 뭐 히트작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일단은 상당히 조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분기 대비 3분기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 국면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4, 4분기 쪽에 대한 움직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더택틱스가 이제 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게임주들을 아마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가장 뭐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사실은 주가의 속성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출시 전에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부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컴투스라는 종목 한 번쯤 좀 중장기적인 관점 또는 이제 한 1, 2개월 정도의 수익 투자 개념으로도 좀 손색이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컴투스 종목을 탑3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최근 호흡 조절을 받았던 이 게임주들 이제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된 만큼 관심을 조금 가져볼 때가 아닌가 해주셨어요.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컴투스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면서 탑3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탑4 네 번째 종목 보시죠. 탑4 NC소프트 하반기 블레이드의 소울 중국 모바일 진출. 자, NC소프트도 대표적인 게임 종목이죠. 이 리니지로 일단 유명하고요. 블레이드의 소울로 기대감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모바일 시장에 진출한다고요. 엄청난 모멘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쪽에서 한번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멈춤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소비주들에 대한 중국 뭐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게임 쪽까지도 좀 화끈하게 조금 좀 바통을 좀 이어받았으면 하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뭐 3분기 어느 정도는 예측치에 대한 좀 부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4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블레드 앤 소울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 또 진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블레드 앤 소울 자체가 상당히 좀 게임 대작 쪽에 게임 대작 쪽에 좀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모바일 쪽으로 진입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상당히 좀 고사양의 게임들 자체가 뭐 PC 쪽에서만 조금 이제 집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스마트폰 단말기들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드려서 스펙 자체가 상당히 좀 고사양화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게임들까지도 모바일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좀 뒷받침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게임 대작을 개발을 했었던 개발사들의 모바일 대작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에서야 이제 태동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자 하는 NC소프트의 좀 대륙의 기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010년도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온 레기온즈라든지 그리고 MXS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출시 예정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뭐 이 종목을 꼭 지금 순간에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NC소프트 일단 중국에서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반기로 갈수록 큰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해주셨어요. 탑4로 NC소프트 알아보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보시죠. 탑5 위메이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네, 위메이드는요, 게임 열혈 전기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3분기에 실적 기대감 역시 얻고 있다고요? 예, 참 실적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요? 제가 뭐 작성을 하긴 했는데 제가 네.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좀 부끄럽죠.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 1분기,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네.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른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로 분류되고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차후에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출시할 수 있는 게임주들에 대한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흥행작들을 좀 내놨던 그런 이제 게임 개발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은 타사 대비해서는 조금 높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적인 측면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5년도 3분기 실적 매출액은 331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저효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한 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과연 부각이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인들을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열혈전기의 로열티 매출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iOS 순위 자체에서 3위 내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열혈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흥행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4, 4분기까지 좀 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위메이드가 기저효과로 3분기 실적이 괜찮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이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는 만큼 계속 주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보시면 낙폭이 조금 과대했네요. 최근 8월에서 9월의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닥 좀 다졌는지 궁금해지죠? 예, 통상적으로 아마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쌍봉이라고 보통 다중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중고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8월달과 9월달 초까지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9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4만원대 초반대에서 강하게 지지 라인 자체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 자체가 일단은 밑에서의 강력한 지지선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뭐 잠깐이나마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앞서도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4, 4분기 들어서는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출시 모멘텀까지도 반영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 그리고 열혈전기가 보여주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 그리고 4, 4분기에 보여줄 수 있는 신작 게임들에 대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세들이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변동성 측면, 그러니까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주들이 대장주뿐만 아니고 이러한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게임주들의 흐름들도 같이 좀 곁들여서 좀 관찰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투자처로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 위메이드를 마지막으로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낙폭 과대였지만 반등 가능성 제시를 해주시면서요. 위메이드 마지막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 3개, 휴대폰 케이스 관련주 2개까지 5개 종목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또 탑픽주를 뽑아봐야겠죠. 멘토님, 탑픽주는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4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좀 안정적이고 성장성을 담보한 NC소프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NC소프트입니다. 중국 모바일로 진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자, NC소프트 그렇다면 가격 전략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강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0.51%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오히려 4, 4분기 신작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저의 눈을 좀 끌어당겼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바닥권을 형성해내주고 조금 이제 이평선 자체가 상당히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쉽게 말씀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하나 정도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전체적인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돌파시키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저가 부근들 또는 이제 21선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만 5,500원대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을 안고는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2015년도 7월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동종목 같은 25만원대까지 한 번쯤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대감이 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은 좀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좀 현실적인 목표가 자체는 23만원대를 잡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으로 인해서 목표가는 23만원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쉽게 말씀해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만 5천원대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러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NC소프트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매매 방법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지금 자리 근처죠. 19만 5,500원 매수 자리 주셨고요. 목표가는 23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8만 5천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자,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 탑픽주 NC소프트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서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자,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상암동 서울손업 진흥원 대강당 2층에서 열리고요. 이 증권에 더해서 보험과 부동산 강연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형 TV와 노트북 같은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증시 탑5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